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배럴당 40달러 수준이었던 국제 유가가 지금 80달러 수준으로 2배가량 올라 있는데요. 다만 지난 여름부터 탄력받은 듯 급격하게 오르던 유가는 지금 오름세가 꺾인 듯한 느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6, 70달러 선에서 안정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유가를 결코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 유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최근에 이 원유 가격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대립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은 코로나 이후로 최근까지 85달러까지 계속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선 70달러 중반대까지 조금은 안정을 찾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가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기도 힘든 그런 애매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원유 가격 흐름을 단순히 공급이 줄고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가 늘었다는 식의 그런 수요 공급 측면에서만 보면 단순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단순히 수요 공급 측면에서만 생각해서 이해하기에는 지금 유가하고 관련된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고 혼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가라는 게 원래 수요 공급뿐만 아니라 의도했던 안 했던 국제 정세에 의해서도 많이 움직이죠. 네. 애초에 원래부터 유가라는 게 수요 공급 측면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이 국제 유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 주요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파워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유가 문제를 볼 때 국제 정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거죠. 얼마 전에 11월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요. 오펙 플러스라는 게 중동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한 오펙이랑 러시아나 비오펙 산유국을 포함한 그런 회의가 오펙 플러스죠. 네. 이번에 개최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다음 달 12월부터 지금보다도 하루에 40만 배럴씩 원유 생산을 더 늘려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산하기로 했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결정 이면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알려지기로는 미국이 이번에 오펙 플러스한테 하루에 80만 배럴씩 증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오펙 플러스에서는 하루에 40만 배럴씩만 늘리기로 결정한 거죠. 오펙 플러스의 산유국 입장에서는 원유 생산하고 관련해서 기본적인 딜레마를 하나 안고 있는데요. 원유 생산을 늘리면 원유 시장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은 올릴 수가 있는데 대신에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원유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원유 공급을 줄이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대신에 원유 가격은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원유 생산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문제들을 감안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미국 말만 듣고 원유 공급을 막 늘린다든지 줄일 수가 없다는 거고요. 산유국들 간의 이런 이해관계가 잘 조율되는 선에서 원유 공급량이 결정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굳이 오펙 플러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대로 추가적인 생산을 더 늘려서 원유 가격을 떨어뜨릴 요인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이번에 오펙 플러스가 결정한 그 공급량 자체가 미국이 요구한 물량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충분한 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번 증산량이 나름 절충안이겠네요. 근데 왜 미국이 오펙에 증산을 요청하니 어쩌니 하면서 이렇게까지 나서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도 산유국이잖아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 캔들피그님이 봤을 때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물가 상승 아닙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답인데요. 그럼 우리가 아는 물가는 뭐냐? 물가는 기본적으로 유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물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유가부터 잡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오펙 플러스에 있는 산유국들한테 원유 공급을 늘리라고 요구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재신임돼서 두 번째 임기를 맡게 됐는데 근데 이때 옐런 재무장관이 한 말이 지금 미국에서 물가 상승 문제가 미국인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신임된 파월 의장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미국에서 풍토병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파월 의장이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거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파월 역시도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지금의 물가 상승이 미국 가정에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플레 파이터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참 욕 나오네요. 이 사람 단기 기억상실증 아닙니까? 인플레 파이터란다, 참나. 네, 어찌 보면 자기가 그렇게 돈 풀어서 자기가 만든 문제인데 좀 뻔뻔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이 정도로 현재 미국 사회 내부에서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문제가 엄청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왜 이렇게 물가 상승 문제에 크게 신경 쓰느냐? 사실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물가가 이렇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자국 내 경제까지도 위축받을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시장에서는 지금의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내년 1분기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고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현 정권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유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지금 이 두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 들어 이렇게 물가 상승이 자꾸 경제적인 문제로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바이든이 지지율이 떨어져서 문제인데 근데 물가가 이렇게 지금처럼 내년에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자빠질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중간선거와 함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까지 조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이 과도한 물가 상승 압력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집권 1년차부터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기도 어렵죠. 네. 그래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지금의 이 물가 상승을 잡을 필요가 생기는데요. 근데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원유 가격이 먼저 안정될 필요가 있으니까 한편에서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한테 증산을 요구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인도와 우리나라와 같은 주요국들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 비축률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게 된 거죠. 참고로 각 나라들이 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비축하고 있는 그 원유를 전략 비축유라고 하는데요. 수입이 전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일치 정도를 전략 비축유로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은 100일 분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알려지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부터 35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선제적으로 방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유국들 증상 규모도 규모지만 미국이고 뭐고 지금 유가 때문에 힘드니까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이고 인도고 동맹국이고 대립국이고 할 것 없이 다 같이 비축유까지 풀어서 유가 낮추는 데 힘을 합치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전략 비축유를 푸는 문제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펙 플러스의 입장은 이런 건데요. 지금 미국이 한국하고 중국, 인도, 일본 너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전략 비축유 좀 풀어라고 한 거 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그거 풀면은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의 입장에서는 원유와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유지와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그 문제를 자기들의 영역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 원유 시장 주도권 제대로 행사해보겠다 이거네요. 안 그래도 미국 셰일 터지고 나서 오펙 국가 영향력 줄어들어서 짜증이 났었는데 요번에 물 만났네요. 그나저나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비축유를 풀면 오펙 플러스에서는 어떻게 가만히 안 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회의에서 일단 원유 공급을 늘리기로 하기는 했는데 만약에 너희가 비축유까지 풀어 제끼면 너희가 비축유를 푸는 그만큼 증산하기로 한 거 증산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네요. 요즘 에너지 수출국들 완전 물 만났네요. 그러고 보면 러시아는 천연가스 볼모로 다방면으로 협상력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원유 생산시설 허리케인으로 가동 중단된 거 회복이 많이 느린 모양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미국 내부적으로도 민주당 하원을 중심으로 미국의 셰일 석유 수출을 일정 기간 동안은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자기들만 살겠다는 건가? 바이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긴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그런다면 지금 국제사회랑 공조하자는 그런 미국의 행동이 모순되는 행동이 되는 거죠. 아무튼 게다가 추가적인 문제로 일주일 뒤에는 이란 핵협상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란도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산유국인데 지금 이란이 핵 문제 때문에 원유 수출을 제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풀기에 따라서 이란이 원유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원투수 역할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가진 문제가 원유 가격을 낮추자는 건데 그렇다고 이번에 그냥 원유 제재를 쉽게 풀어주자니 이란의 핵 활동을 인정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는 거죠. 이란이 핵 포기를 할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이란 입장에서는 원유 수출 제재 풀어주는 건 물론 자기들도 좋은 거지만 너희가 아쉬우니까 하는 거고 나도 이번 기회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태니까 수출 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나도 핵 관련된 거 챙길 거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란 같은 경우야 어차피 지금까지도 제재당하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에 협상만 잘하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 조금 더 얻어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카드를 그냥 이용하기가 굉장히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이 원하는 원유 가격 안정에 이번 이란 핵 협상 문제가 이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제 원유 가격 이면에서 세계 주요국들 간에 대립하게 되는 그런 파워 게임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유 가격이라는 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정학적인 문제라든지 국제 정세의 외교 문제까지 다 엮여서 그렇게 결정되는 게 원유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런 원유 가격에 대해서 자꾸 수요 공급 측면에서만 해석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단절되고 물류가 막혀서 공급이 줄고 백신 보급 이후에 소비가 살아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서 뭐 이런 식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만 해석해서 원유 가격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국제사회의 인위적인 파워 게임이 지금의 이 원유 시장에 개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계 일부에서는 향후의 원유 가격 흐름을 120달러까지로 예측하는 흐름이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치적인 부담을 안아가면서까지 원유 가격을 넉넉히 바라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60달러 선에서 안정될 거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시장 예측 자체도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뉠 정도로 향후의 원유 가격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점은 시청자분들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진짜 공급 관련해서 뭐 하나 변수 없이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네요. 근데 파월 진짜 인플레 파이터라는 말 듣고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아무튼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 원자재, 중간재 할 것 없이 여기저기 공급망에 이상 신호들이 갈수록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유가 문제가 진정된다고 해서 과연 물가 상승 압력을 주는 다른 문제가 또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필수재에 있어서는 공급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정부 차원에서 면밀한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